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추석 연휴도 끝났고 다시 일상생활로 이번 주 한 주 잘들 보내셨어요? 저도 밀린 일들 처리하느라 조금은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100여 년 전 주막에 대해서 쓴 부분을 읽어볼게요. 책이 재미있어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 책을 읽고 불과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니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참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쇄국 정책 등으로 닫혀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에 그 반등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양반과 노비가 존재했고 또 여자들은 이름 없는 존재로 평생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재자나 다름없는 사또의 역할과 또 원시적인 체벌, 의사 수업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은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의 눈에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고 악습으로 보였던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산과 들, 그리고 농민들과 또 장사꾼,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을 묘사할 때는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완전히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25년이나 우리나라에서 산 세월만큼 비교적 정확히 조선의 생활상을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100여 년 전 우리 주막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도 편안히 들어주세요. 여행객들의 쉼터 주막. 마을 주막들은 공로변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조선 마을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주막들은 종종 외진 시골 마을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인들은 일과 풍류를 위해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장이 서는 곳을 따라다니는 상인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밤에 쉬어갈 장소가 필요하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장이 서는 마을로 선택되어 알려진 곳들이 있는데 각기 닷새마다 장이 선다. 장마을은 지방마다 여러 개씩 잘 배치되어 있어 상인들은 장들을 하루에 하나씩 들리면서 계속 순회할 수 있다.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나 물건을 팔고 사고 어떤 이들은 마시고 도박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을 밖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듣는다. 시골의 온갖 생산물들이 장이 열리는 아침부터 파장 시간까지 진열되고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흥정이 이루어진다. 모든 장마을에는 왕래하는 사람들의 숙박을 위한 주막들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육상 화물 열차도 밤이 되면 묵을 숙소를 찾아야 한다. 이 화물 열차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라 사람과 당나귀로 이루어진 긴 행렬이다. 이들이 곡식이나 다른 상품들을 싣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광경은 참으로 진기한 볼거리다. 이들은 그 무게를 견디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다. 이 당나귀 열차로 300에서 400km를 여행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 나라 곳곳에는 주막이 필요하다. 주막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소와 당나귀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주막들은 사람과 짐승들을 위해 더 많은 방이 있다는 사실을 빼면 가옥 자체에 관한 한 모든 면에서 마을의 다른 집들과 차이가 없다. 주막의 대문부터 설명하자면 당나귀가 등에 짐을 싣고 통과할 만큼 넓다. 조선의 마부는 짐을 싸고 그것을 당나귀의 등 위에 묶는 기술에 있어 노련한 장인들이다. 건물들은 작은 마당을 둘러싸면서 서 있고 마당은 짐을 싣고 부리는 데 이용된다. 입구 쪽에 마구간이 있고 그 옆으로 손님들을 위한 방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당나귀들이 밤새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가급적 그 가까이에 있으려고 한다. 조선의 당나귀들은 결사적으로 서로 차고 물어뜯는다. 이 녀석들 때문에 종종 주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의 당나귀가 옆에 있는 놈들을 함부로 발길질하지 못하게 말려야만 한다. 이놈들은 어스레한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서로 차고 긁어대고 소리를 질러대며 시간을 보낸다.
항상 주막 안이나 주위에서 크게 말썽을 부리고 잠을 청하는 지친 여행객들을 짜증나게 한다. 조선의 당나귀들은 습성이 이러하므로 무엇이든 먹는 것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 기다려봤자 그들의 식단은 거의 같고 주는 방법도 똑같다. 당나귀에게 주는 여물은 옥수수와 귀리 대신 강낭콩을 자른 볏짚이나 콩껍질, 때로는 왕겨와 섞어 끓인 죽이다. 그리고 그 여물은 항상 끓여서 겨우 삼킬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상태로 당나귀에게 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여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는 먼저 당나귀에게 뜨거운 물을 준다. 당나귀는 그것부터 먹기 시작하여 더 뜨거운 먹이를 나중에 먹게 된다. 이상한 것은 당나귀들이 차가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나귀들이 무더운 날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널 때도 물을 마시기 위해 멈추지 않는 것은 정말 기묘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마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뜨거운 물을 먹을 수 있는 주막에 도착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같다. 주막은 어려서부터 이 일을 배우면서 자란 사내들에 의해 관리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능숙하다. 그들은 그릇에 담는 콩의 양을 줄이는 기술에서 대단한 전문가들로서 당나귀가 사료의 양이 너무 많아 다 먹기가 힘들어 보이게 왕겨와 물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부들이 당나귀가 물만 많이 먹고 콩은 조금밖에 먹지 않도록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다. 대부분의 주막에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방을 2개 준비한다. 하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는 방으로 보통 숙박이나 식사를 원하는 상인이나 마부들이 사용한다. 다른 하나는 숙박하러 들른 관리나 선비를 위한 방이다. 그 2방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몇 가지를 빼고는 딱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한 방은 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에 비해 덜 북적거리고 덜 지저분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방을 사용하는 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음식값만 받는다. 주인은 손해볼 것이 없다. 10여 명이 함께 방을 차지하더라도 한 사람이 방을 차지하는 경우보다 세탁할 이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에는 베개로 쓰이는 목짐 말고는 이불은 물론 어떤 형태의 가구도 없다. 볏짚 돗자리로 덮여있는 따뜻한 방바닥만이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주막들에서 보았거나 여러 날 밤을 지내며 경험한 잠자리의 전부다. 객실은 보통 가로 2.5m, 세로 5m 정도의 크기로 한 방에 15 내지 20명이 동시에 들어간다. 어떤 방은 가로 세로 모두 2.5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 상자 안에 정어리들처럼 포개져 있다라는 말이 연상된다. 한 번은 한 방에서 서너 명과 함께 잔 적이 있는데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문을 조금만 열어놓자고 큰 소리로 말하자 한 손님은 겁에 질려 차지하고 있던 따뜻한 아랫목에서 일어나 아주 밖으로 나갔다. 모든 문들을 꼭꼭 닫아 잠자는 기쁨을 온통 만끽할 수 있는 다른 방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몹시 추운 날밤 하루 종일 입는 옷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덮을거리도 없는 형편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가급적 찬바람을 멀리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모든 주막의 방바닥은 돌과 진흙으로 만들고 그 아래에 방을 데우기 위한 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당나귀들 먹이를 끓이는 데 사용하는 불은 손님들이 자는 방을 덮이는 데에도 쓰인다. 이는 12월뿐 아니라 8월에도 마찬가지다. 이 따뜻한 방바닥은 다른 방식으로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따뜻한 방바닥이 수많은 곤충과 꿈틀대는 벌레들을 부화 성장하게 하는 세균 배양기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보는 벌레들의 이름은 보통 점잖은 곳에서는 입에 오르기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다. 해충들은 어느 주막에서나 볼 수 있고 때로는 이런 벌레에 익숙하지 않은 가엾고 불운한 친구들의 휴식을 완전히 망쳐버릴 만큼 숫자가 많다. 주막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다. 내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냄새는 전적으로 교육의 문제이지 실제 문제는 아니다. 다시 말해 냄새가 향기로우냐 불쾌하냐 하는 것은 대체로 그 냄새에 길들여졌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어느 따뜻한 봄날 밤 이 주막에 들러 오랜 기간 머무르기 전까지는 분명 이 고을에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나 불쾌한 이 모든 냄새가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식욕을 돋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상에 오른 음식은 정갈하지 않지만 간단히 말하면 풍성하다. 그 음식들은 모두가 서로 비슷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가 거의 같다. 이 나라에서 쌀은 생명의 양식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빵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큰 그릇을 가득 채운 밥, 채우는 것을 넘어 고봉으로 높게 쌓아올린 밥은 항상 식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철마다 산기슭에서 채취한 나물이나 집 근처 밭에서 키운 야채들이 그릇에 담겨 오르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아무런 양념도 없이 항상 물에 넣어 끓여낸다. 밥도 솥에서 소금조차 넣지 않은 맑은 물로 끓여 그대로 준다. 조선 사람들은 차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것을 본 적도 없다. 식사를 마치면 뜨거운 물을 마시는데 이는 밥을 푸자마자 밥솥에 부어 만든 물이다. 쌀은 익는 동안에 절대 휘젓지 않기 때문에 솥에 약간의 쌀이 늘어붙는데 대개는 약간 타서 갈색을 띈다. 솥에 물을 부어 물이 어느 정도 색을 띠면 식후에 마시도록 준다. 온갖 반찬들이 식사에 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항상 밥과 함께 제공된다. 고추장, 무절임, 배추 등등이다. 이 반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김치라고 부르는데 무와 배추로 만든다. 채소들은 다량으로 재배되어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와 배추는 절대 끓이지 않고 날 것으로 김치를 만드는 데에만 사용한다. 김치가 없으면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장을 끝내려면 김치에 대해 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초가을 첫 서리가 내릴 즈음이면 동네 아낙네들은 김장하느라 바빠진다. 배추와 물을 수확해서 가까운 냇가나 우물가로 날라서 속속들이 씻어낸다. 나는 종종 한 무리의 아낙네들이 시냇가에서 김칫거리를 씻고 그 바로 위에서는 다른 여인네들이 옷을 세탁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이 시냇가에 와서 마실 물을 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동양에는 세균이 없거나 최소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씻어낸 재료들을 집으로 운반하여 큰 돌로 만든 항아리 안에 담아둔다. 이들 항아리 속에는 배추와 무뿐만 아니라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하여 다른 많은 것들도 함께 넣는다. 김치를 제대로 만들려면 13가지 다른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나는 1등품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중요 재료로는 소금, 젓갈, 마른 생선, 마늘, 고추가 들어간다. 내가 고추라고 했던가? 일단 김치 맛을 보게 되면 고추가 들어있다는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김치는 양념과 버무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기다려서 숙성시킨 후 먹는다. 처음에는 발효되어 가스를 내고 그런 연후에는 부풀어 오르는데 이를 말로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것이다. 그것은 조선의 주막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종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항상 김치가 그 냄새로 저녁이 준비되었음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주막에는 식당이 따로 없다. 사무실이자 거실이자 침실로 쓰는 방들이 식당으로도 사용된다. 방에는 식탁이 없고 대신 음식을 상위에 차려 방으로 나른다. 상은 직경 35cm에 높이 30cm 정도의 크기이다. 식사를 담은 상을 손님 앞에 내려놓으면 손님은 먹을 만큼 먹고 그러고 나면 상을 내간다. 손님이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대신 저녁 식사가 손님을 찾아오는 것이다. 미국 돈으로 10센트면 저녁과 아침 식사를 포함한 하룻밤의 숙박료가 된다.
아니, 숙박료가 덤으로 포함된 저녁과 아침 밥값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숙박에는 돈을 받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만 모두 같은 가격을 매긴다. 10센트는 이 나라 최고 수준의 주막인 경우이고 더 허술한 주막에서는 이런 정도도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생계비가 이렇게 싼데도 왜 사람들이 더 여유롭게 살지 못하나 하고 의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10센트이고 그래서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면 그가 종일 일한 하루치 임금을 다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조선의 노동자에게 10센트를 받는 주막은 미국 노동자에게 2달러 50센트나 3달러를 받는 여인숙보다 결코 싼 것이 아니다.